익히시면 되니까 그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요. 네. 지금 네, 여기 745번을 네,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원래는 이게 따로따로 계산하라는 건데 이거 1번이라고 계산하고 이거 2번을 계산하고 이거 3번 계산하고 이거 4번 계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파이가 붙어 있어서 곤란해요, 사실. 그래서 사인, 만약 여러분이 그 호두법을 보는 기준이 좀 더 빨라지면 저 6분의 7파이 같은 거는 파이 플러스 6분의 7, 6분의 1파이로 볼 수 있죠. 이게 6분의 7파이거든요. 근데 파이는 180이니까 그럼 사인 한 다음에 180이니까 90 곱하기 2의 개념이에요. 거기다가 6분의 1파이, 6분의 1파이면 30도. 이게 빨리 봐지면 되는데 내가 이거 빨리 못 보겠어. 이렇게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계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쉬운 각으로. 6분의 7파이는 여기다가 6분의 7파이라는 얘기는 6분의 7 곱하기 파이가 180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약분하면 210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안 되면 일단 연습은 당장이라도 이렇게 210도. 그러면 사인 90 곱하기 2, 180 더하기 30. 그럼 사인 짝수네요? 그럼 사인은 그냥 사인으로 가고 뒤에 있는 각을 얘가 갖다 붙인 상태에서 부호를 정합니다. 몇 사분면 각이냐면 3, 4분면의 각이죠. 180에 30 더 내려왔으니까 그럼 3, 4분면에서 사인의 정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시는 거예요. 뭐 안 되고 자주 할 게 없습니다. 코사인 3분의 2파이, 웬만하면 3분의 2파이는 외우자. 너무 자주 나와서 이건 120이야 계산해보면. 그 코사인 120도 값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약간의 나름의 특수각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기억이 안 났다면 코사인 90 곱하기 1 플러스 30도. 일단은 코사인은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뀌어 내려오고 30도를 계산하되 이거는 2, 4분면 각이니까 2, 4에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자, 앞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갖는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각이니까 저절로 좀 외워줬으면 좋겠네요. 3번 코사인 6분의 13파이. 이거는 우리는 잘 하는 각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180 약분하면 30 곱하면 390도. 그러니까 코사인 390도 코사인 90 곱하기 4 360에 30도를 더하면 390이 되죠. 그럼 짝수니까 코사인은 그냥 그대로 이 이름을 따라 움직이고 30을 갖다 붙이는데 이게 몇 사분면각이냐면 한 바퀴를 돌고 30이니까 1사분면각이에요. 1사에서 코사인 값은 플러스. 얘네는 코사인 30도죠.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탄젠트. 일단은 저 6분의 5파이부터 6분의 5파이 이것도 외웠으면 좋겠지만 계산이 안 된다면 6분의 5 곱하기 180 약분하면 30, 150도. 6분의 5파이는 150을 말한다. 그럼 얘는 탄젠트 마이너스 150도를 계산하는 얘기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기함수 탄젠트는 각의 음수가 있으면 그 음수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150도를 계산한다.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90 곱하기 1 플러스 60도를 계산한다. 마이너스 탄젠트는 곱하기 홀수니까 이게 역수 분의 1이 되고 탄젠트 60도를 계산한다. 단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부호를 정한 게 아니다. 원래 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서 계속 붙어있는 마이너스일 뿐이지 지금 우리는 얘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그냥 붙여놓은 거고 얘를 계산하다 보니까 탄젠트 역수가 됐는데 이게 몇 사분면각이냐면 2사분면의 각이에요. 근데 2사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2사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탄젠트 60도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답을 이제 이건
곱하고 더하는 거니까 1번과 2번은 곱합니다. 얘네들이 곱하면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게 되면 2분의 1이 되죠. 얘랑 약분되고 2분의 1이 남아요. 둘을 더한 거니까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정답은 4분의 3이 정답이네요. 맞췄나요? 맞춘 건가요? 둘은 마이너스라 말했나요? 아까? 왜 마이너스가 나왔죠? 네, 어쨌든 네. 엄격결에 지금 주워 먹었어요. 태훈이가 주워 먹었네 이거를. 쟤네가 음수야? 그럼 난 양수로 할래. 이랬는데 답이 맞았어요 그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예전에 삼각함수는 어쨌든 삼각 B를 활용해서 만들었다 보면 되니까 삼각 B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 있어요. 이 각이 세타예요. 여기를 뭐 C, 여기 있는 변을 B, 여기 있는 변을 A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은 C분의 B, 코사인 세타의 값은 C분의 A, 탄젠트 세타의 값은 A분의 B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탄젠트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원래는 중요한데 일단 핵심적인 내용 사인 코사인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됐었죠? 근데 잘 봐. 저 그림을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90-세타인 거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뒤집어 봅시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도록. 위치를 바꿨어요. 90-세타가 기준각이 되도록. 그 세타는 1이 올라가고. 그럼 여기 C, B변은 그대로인데 이제 A와 B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사인 90-세타 이 90-세타를 기준각으로 봤을 때 사인 값을 구하라면 B변분의 높이 C분의 A가 되죠. 코사인 90-세타의 값을 구하라면 C분의 B가 됩니다. 쓰고 나서 보니까 우연일치인가요가 아니고 우연일치가 아니고 이게 일반화된 거죠. 얘랑이 답이 똑같아요. 그리고 얘랑이 값이 똑같아요. 그럼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가만히 있어봐. 여기 있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 위에는 하늘색으로 사인 30도 얘 값과 코사인 90 이게 세타 지금 30으로 바뀐 거죠. 그럼 코사인 90-30이니까 60도의 값은 알고 보면 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같은 값이야. 사인 30은 2분의 1 코사인 60도도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네 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얘 값은 사인의 90-45도 한 사인 45도와 같은 값이에요. 얘도 2분의 루트 2, 얘도 2분의 루트 2거든요. 그런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구나. 그럼 그런 거구나가 뭐냐면 이걸 정리해보면 만약에 사인에 여기 세타가 있는데 오른쪽에 코사인 한 다음에 이게 90-세타예요. 그럼 얘네들은 같은 값이 됩니다. 그럼 뭐라 판단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을 더했더니 90도가 돼요.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은 값을 갖는 겁니다. 사인 27도와 코사인 63도는 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더해서 몇 도가 되면? 90도가 되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은 값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 내용을 토대로 여기를 잘 보니까 선생님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바꿀게요. 얘를 바꾼다 칩시다. 제곱은 선생님 이거는 뭐죠? 코사인 예를 들어 30도를 제곱하고 싶어요. 그럼 이러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로치기 귀찮다고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느낌이 되냐면 30도를 제곱한 것처럼 보이잖아. 각도만 제곱한 것처럼 보이거든. 그렇다고 가로를 치자니 귀찮아. 그냥 제곱은 붙이고 싶어. 근데 가로치기 귀찮아. 그래서 이걸 줄여 쓴 게 뭐냐면 코사인, 그러니까 상가함수의 이름과 각도 사이에다가 제곱을 붙이면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 됩니다. 여기다 붙이면 각도만 제곱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코사인과 각도 그 사이에다가 제곱을 붙여서 제곱 처리를 거듭 제곱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일단은 저거 제곱은 나중에 붙이면 되고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4분의 파이는 45도다.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세타인데 아까 좀 전에 배웠지 않았나요? 코사인과 사인이 같아지려면 이 각도와 이 각도를 더해서 뭐가 되면? 90이 되면 서로 같은 값이지.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되니? 45 플러스 세타가 와야 둘을 더하면 90이 되지 않나요? 마이너스 세타랑 플러스 세타는 지워지고 45 더하면 90이 되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알고 보면 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세타 지워지고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4분의 2 파이 약분하면 2분의 파이 그게 90도니까.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바꿔 쓰는 겁니다.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플러스 얘를 뭐라고 쓰냐면 제곱은 놔두고 밑에 있는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바뀌고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그 내용이네. 선생님 이거는 사인 x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은 얼마였죠? 1이었더라. 기억해요? 이 공식?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똑같기만 하다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된다.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똑같기만 하다면 사인의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을 더하면 이 답은 항상 1이 된다. 그래서 750번 정답은 1이 정답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여기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알고 보면 서로 같은 값. 그리고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 된다는 그 공식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연습 문제일 거예요. 이건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 풀기 좀 어려워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751 이거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 문제는 포인트가 보통 이런 문제는 앞뒤가 이렇게 짝이 져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맨 처음에 있는 것과 맨 끝에 있는 게 짝. 그 다음은 두 번째 있는 것과 끝에서 두 번째가 짝. 이렇게 짝이 져지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맨 끝에 있는 거 코사인 5도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10도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15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갈 테고 쭉 하다가 끝에서 세 번째는 코사인 75도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80도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85도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걸 겁니다. 숫자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코사인 85도를 사인 뭐로 보냐면 5도랑 같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더해서 90이 되면 합쳐서 90이 되면 서로 같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러면 제곱만 빼고 밑에는 코사인 85를 사인 5도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얘는 코사인 80도는 사인 10도랑 같겠죠? 얘도 제곱 빼고 코사인 80을 사인 10도로 바꿉니다. 그럼 얘는 사인 15도의 제곱과 같겠죠. 하다 보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어차피 항은 다 덧셈한 거니까 합치면 1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코사인 10의 제곱, 사인 10의 제곱, 코사인 x의 제곱 더하기 사인 x의 제곱은 얘도 합쳐서 1이 됩니다.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랑 짝 지어도 어차피 1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1이 몇 번 나오는지 알고 싶으면 중간에 짝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아마 코사인 순서대로 가다 보면 40도의 제곱과 여기에 코사인 50도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약간 느낌이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을 더해서 90도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을 더하면 90도가 되잖아. 그럼 이렇게 또 짝을 지면 답이 1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가운데 잘 보면 가운데 뭐가 남나요?
요 사이에 가운데 여기 코사인 45도의 제곱이 가운데 짝이 없이 딱 껴요. 그럼 나머지는 딱 절반씩 하다 보면 다 1씩이 나오는데 1이 몇 개인지가 핵심이겠죠? 5부터 40까지 항이 몇 개인지 파악하면 되겠네요. 5부터 40까지 항이 몇 개예요? 40을 5로 나누면 되잖아. 간격이 5만큼이니까. 40을 5로 나누면 8개. 8개 1이 나온다는 얘기죠. 더하기 요거 하나. 코사인 45도는 값이 얼마인가요? 이게 빨리 안 나온다고? 2분의 루트 2. 걔를 제곱하면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6 플러스 2분의 1. 정답은 2분의 17. 이렇게 되겠네요. 네? 뭐라고요? 저게 나하고 가를 구해서 이게 답은 어쨌든 이거란 거죠. 근데 지금 가나를 구해야 되는데 가는 뭐라 써야 돼요 그러면? 1 나는 이거죠. 이게 나예요. 그래서 답은 2분의 이걸 다 더하면 나의 답을 쓴 거고 지금 이 문제 정답은 얘랑 더하라는 건가요? 네, 더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2분의 19가 답이 되네요. 아까 2분의 19라고 다시 답하신 것 같아서 네, 잘 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좀 이상하게 했는데 답은 맞았거든요. 어떻게 이상? 자, 일단 볼게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각도가 90도라는 것. 지름의 양끝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시가 90이라는 것. 그럼 피타고라스로 이변을 구할 수 있죠? 이변 길이는? 네, 네? 3이겠죠? 네, 3. 애초에 그걸 잘못 구했네.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가요? 90도네요. 따라서 베타의 값은 90 마이너스 알파 혹은 알파의 값은 90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각 대신에 사인 이 알파 자리 대신에 90 마이너스 알파를 90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플러스 2베타가 되고 얘는 사인 90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사인 한 다음에 90 곱하기 1 플러스 베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90 곱하기 1 홀수 그럼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 베타 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몇 사분면각이냐면 2사분면각이죠. 그러면 90에서 베타만큼 예각을 덧셈한 거니까 90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2사분면각으로. 그럼 2사에서 사인을 정의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사인에서 답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2사에서 사인은 플러스. 그럼 코사인 베타 값을 구하면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인데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코사인 베타는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하려면 90도 여기 베타 얘가 알파가 오도록. 그럼 베타가 바라보는 변이 2. 그 다음에 빗변 길이가 3. 베타를 끼고 있는 밑변 길이는 루트 5. 따라서 코사인 베타의 값은 3분의 루트 5. 오, 우찬이가 맞추셨어요. 네, 우찬스가 맞추셨네요. 네? 저희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으니까. 네. 그럼 120도잖아? 아니, 2사분면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인 2사분면각이잖아요. 사인 2사인데 사인은 2사분면에서 양수값을 갖기 때문에 부호는 양수로 정의됐고 대신에 사인 이 값을 계산하려면 코사인 베타를 계산한 것 같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의 루트 5가 됐다. 네, 우찬이만 붙이셨어요. 네, 우찬이 아이스크림 당첨. 그럼 마지막에도 왜 바꿨니?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 가지고 착각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120도 코사인 값이니까 코사인 120은 음수 아닌가? 이래서 막 착각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우찬스 잘하셨어요. 네.
어차피 뒤에 문제가 좀 여러 개 남았죠. 주어져 있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뭐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앞쪽에 잠깐 언급했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절대값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만들다 보면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코사인 x를 t라고 둡시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럼 코사인 x의 범위는 어디 안에 있냐면 마이너스 1 이상 1 사이에 있죠. 따라서 t의 범위도 마이너스 1 이상 1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코사인에 이걸 붙였죠. 3x. 그럼 이렇게 시작할까요? 코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죠. 그럼 코사인 3x의 값은 얘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입니다. 어차피 얘는 주기를 바꾸지 최대초수를 바꾸진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 코사인 3x를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t의 범위도 이렇게 돼요. 그럼 저 식은 y는 이 절대값 t-3의 이거 이 함수의 최대초수를 구하는 말로 문제가 바뀐 겁니다. 단 t의 범위는 어디 안에 있죠? 저 범위. 이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거든.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식은 이래요. y는 t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y는 절대값 t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45도로 꺾이는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근데 걔를 3만큼 끄집어 내리고 여기서 x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t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이걸 옆으로 이제 3칸 움직이는 거죠. 3,0에서 꺾여요. 그리고 다시 걔를 2배 합니다. 여기에 2배. 그럼 이 값의 2배가 되면 이 위치는 그대로인데 함수 값이 2배로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날씬해지는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그 위로 1만큼 끌어올리게 되면 이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다시 이 범위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 나타난 이 범위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아까 말했지만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걸 아직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은 이렇게 묻어가듯이 절대값 그래프를 묻어가듯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3x의 값을 범위를 잡으세요.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3을 빼야 돼요. 코사인 3x에다가 3을 빼게 되면 이 범위 양쪽에 3을 뺐을 때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겠죠. 됐니?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워요. 여기만 좀 조심하면 돼. 여기만 조심하면 나머지 크게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럼 이거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값의 최소는 얼마가 되죠? 얼마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잘 생각해야 돼.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절대값은 의미 없으니까 양부터 시작하는 거고, 최소값이 0이니까 이것도 최소값이 0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요 코사인 3x-1의 그래프를 만약 예를 들었다 본다면, 얘가 함수값의 크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여기를 움직이는 그래프예요.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래프란 얘기지? 뭐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니까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지고 있다 쳐요. 얘를 절대값을 취하 이게 원점이고 이거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위로 접혀 올라가서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접혀 올라갔으니까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그려질 겁니다. 됐니?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가 되죠? 2가 돼요. 여기 있는 부분이 접혀서 1이 갈 테니까.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가장 낮았던 마이너스 4가 위로 올라와서 플러스 4에 찍힐 거라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기만 좀 이해하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잘못하면 절대값 취하면 절대값은 내가 항상 배운 대로 0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0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네. 그래프의 구간을 잘 보시고 함수값의 구간을 잘 보시고 음의 크기만큼 양으로 접 올라가는 게 전체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2배를 하게 됩니다.
코사인 3x 마이너스 3. 그럼 여기에 2배를 하게 되면 4 이상, 8 이하. 다시 거기다 1을 더하죠? 그럼 5 이상 2 절대값 플러스 1 이게 되면 9 이하. 따라서 최대값은 9, 최소값은 5 이렇게 돼서 2를 더하면 1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리고 치환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연습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야 뭐 금방금방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 같은 거 여러분이 그려본 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절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그 그래프의 전체적인 구조를 빨리 이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아까 풀이가 더 쉽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걸 잘 하려면 y는 절대값 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45도로 꺾이는 그래프, 꺾어 들어와서 다시 꺾어 나가는 이런 그래프. 되겠니? 그런 다음에 y는 절대값 x-3의 그래프. 그러면 얘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3,0에서 꺾이는 V자 모양. 근데 거기에 2배 이런 느낌, 2배. 그럼 이게 폭이 이렇게 좁아지는 그래프. 거기다 다시 플러스 1. 그럼 마지막 최종본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3,1에서 꺾이면서 약간 이렇게 날씬하게 꺾여가는 이런 V자 모양. 그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다 보니 좀 이상하게 그리던데 1까지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이 되겠죠? 그럼 이 식에다가 여기 x값에 위치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절대값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2, 4, 8에 1 더하면 9가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1 더했을 때 여기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2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네, 최소값은 2는 4에 1 더하면 네, 최소값은 5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시면 이게 제일 빠르긴 한데 이런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거든요. 이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좀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절대값을 크기를 맞춰가면서 네, 저 구조를 이렇게 짠 맞춘 형태로 가시면 뭐 나쁘진 않아요. 그 풀이도. 자, 다음 문제. 이거는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저번 기말고사 범위에 여러분이 유리함수 기억할까요? 분수함수 기억합니까? 그겁니다. 그거를 변형한 문제. 여기서 적당히 치환합니다. 코사인 x를 t라고 둡시다. 그러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저 식을 치환한 상태로 쓰게 되면 y는 t-3분의 t.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저번 시험 범위였잖아요. 이게 불과 t-3 쓰시고 분자가 똑같은 t-3 쓰신 다음에 분자는 t가 돼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3을 더하죠. 그럼 이렇게 쪼개잖아요. 이렇게 하나 쪼개다 보니까 이 식이 t-3분의 3 더하기 이렇게 갖고 나면 1 남죠. 이렇게.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뭘 그리냐면 쌍곡선을 그렸었죠. 분수함수는 쌍곡선이잖아. 기억나?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 이거는 점근선의 좌표도 필요하고 점근선의 방정식도 필요하죠. 그렇죠?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은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3, 그 다음에 분자가 0이 아니므로 y값은 1이 될 수 없죠. 그래서 3,1이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고. 벌써 눈치가 다 까먹은 눈치인데. 이렇게 됐었죠. 이게 t축, 얘가 y축. 그럼 3, 여기쯤 3,1 이게 점근선이죠. 걔를 기준으로 분자값이 양수이므로 1, 4와 3, 4 방향 이쪽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근데 좀 더 자세히 그리려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 판단하는 거는 여기서 y절편을 찾으면 된다고 그러죠. 네, t에다 0 집어넣으면 t에 0 집어넣으면 네, 0,0을 지나가네요. 여기를 지나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는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대칭 관계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똑같은가 헷갈리나? 네, 색깔 좀 달리해서
이렇게 되는 분수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되는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단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어디를 그린다고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을 거죠. x값이 마이너스 여기쯤에. 플러스 1이면 여기쯤 있을 겁니다. 1.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만나는 위치부터 여기까지 만나는 위치, 여기만 그려지네. 이렇게. 그럼 누가 봐도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죠. 최대값. t값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t에다 마이너스 1을 뭐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1. 최대값은 4분의 1. 최소값은 t에다 1 집어넣었을 때 여기 최소값. t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치환만 하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내용 복습이 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763번 문제. 이것도 2차 함수죠. 야, 사인의 2차?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2차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2차 함수를 배운 적이 없는데 저건 어떻게 하지?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첫 번째 어디다가 둬야 되냐면 사인 x 제곱에다 둬야 됩니다. 얘는 뭐랑 같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과 같다. 이해됩니까?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원래 여기서 나온 거죠?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1이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사인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식을 더 집어넣어요. 두 번째, y는 사인의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플러스 1. 얘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플러스 2. 자, 이러고 나서 보니까 뭐 약간 코사인을 그냥 c라고 치환해도 봐도 무방합니다. 그치? 그럼 이거는 c에 대한 2차 함수잖아. 근데 그 c 값이라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코사인을 c라고 쓴 거니까 코사인의 범위는 이 범위 안에 있잖아 항상. 그럼 이제부터는 이 그래프를 뭐라고 떠올리시면 되냐면 요 형태를 가로축이 c축,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근데 이 포물선의 축을 그려야 되겠죠? 포물선의 축이 어디 있습니까? 이 C값의 축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축구하는 공식 제발 좀 외우자고 했다. 2차 함수의 축구하는 공식을 모르고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정말 예의 없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잘 안 내어지면 혹시 근해 공식 기억하니? 근해 공식이 뭐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이거 쓰지? 여기 근해 공식 앞대가리만 쓰면 이게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야. 2차 함수의 축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정말 안 이어지면 저짓거리에서라도 외워.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a 2 곱하기 2차 함계수 마이너스 1 분의 1차 함계수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개나 있죠? 음수 1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이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1에 있다. 근데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어디만 그린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린다. 이게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1까지면 좀 더 내려와서 여기쯤에 1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쯤에 C값 1이 있어요.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잖아. 그렇죠? 됐네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최대값 나오지 않을까요? 최대값 B. 여기서는 최대값 B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최소값 필요 없네요.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C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 여기다 C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그래서 3이 최대값 B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B값만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A값도 구해잖아? 그럼 A가 뭐냐면 각이 여기 X예요. X. X가 A일 때 최대값 같는데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아는 대로 써보면 코사인 X를 우리가 지금 C라고 둔 거잖아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가 최대값 3을 갖습니다.
근데 코사인 x가 마이너스인데 코사인의 범위를 보세요. x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죠. 코사인 x는 그래프가 이렇게 4단계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중에 코사인은 그림이 이렇게 그리시잖아. 이렇게. 여기 0이고 얘가 파이고 얘가 2파이고. 이게 코사인의 그래프잖아요. 코사인의 그래프는 언제 마이너스 1 같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같네. 언제? 파이일 때. x가 파이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최대값 3이 되는 거니까 x값 a는 파이더라. 따라서 a는 파이가 된다. b는 3이 된다. 둘을 곱하면 3파이가 정답이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바로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선생님 저희가 지금 삼각 함수를 풀다가 갑자기 삼각 방정식으로 단원이 바뀌었어요. 삼각 함수를 는 0의 꼴로 2분의 1로 넘기면 되니까 삼각함수, 그러니까 사인은 0, 코사인은 0, 탄젠트는 0이라고 쓸 수 있는 이런 방정식들은 전부 다 삼각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꼴로 x에 대한 1차식 꼴로 쓸 수 있는 게 1차 방정식이잖아. x에 대한 2차식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2차 방정식이에요. 그렇게 배웠잖아. 아닌가요? 그렇게 배웠잖아.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x에 대한 지수 형태로 방정식을 쓸 수 있으면 이건 지수 방정식이지. 근데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삼각 함수를 는형꼴에 대응시킨 거니까 삼각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삼각 방정식이야. 근데 삼각 방정식을 좀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원래는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대로 풀이법이 있죠. 넘어가면 2x는 8. 양변 2로 나눕시다. 그럼 x는 4입니다. 이건 1차 방정식의 풀이잖아. 하다못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안 풀잖아. 인수분해를 하지. 그랬었죠? 그러니까 방정식마다 풀이법이 다 달라. 다른데 공통적 풀이가 뭐냐면 x제곱은 x 플러스 2. 이건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식이지. 너 이 2차 방식 풀려면 어떻게 푸니? 이항을 하겠죠. 그리고 인수분해를 하겠죠. 따라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구하겠죠. 그런데 얘를 당연히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등호의 왼쪽에 있는 식 x제곱을 y에 대응시키고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식 x 플러스 1을 y에 대응시킵니다.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는 좌변을 y에 대응, 우변을 y에 대응한 다음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그래프의 교점, 원점을 지나는 아래 블록한 포물선과 기울기 1이면서 y좌표 2인 직선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 교점과 여기 교점 x좌표가 나와요. 근데 이 교점 x좌표가 위치상 보면 마이너스 1이고 이 교점 x좌표가 위치상 플러스 2가 될 거라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fx는 gx.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뜻은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란 말과 이게 결론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좌변을 y라고 두고 y는 sin 2x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우변은 y는 2분의 1을 그리신 다음에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럼 y는 sin 2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근데 이건 x의 범위잖아. 지금 우리는 2x의 범위를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 양변에 2를 곱합니다. 그럼 0 이상 2x의 범위는 4파이 되기 전까지 총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형태로 본다면 총 8칸의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이 원점, 한 칸, 두 칸, 세 칸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칸이 너무 많아지죠.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7, 8칸. 늘 그래요. 그 위에는 플러스 1, 아래는 마이너스 1. 원래 사인 그래프는 그렇게 나타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사인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그렇죠? 그 여기 이제 한 번씩 써줘요. 가운데다가 헷갈리지 않게. 여기 파이, 2파이, 3파이, 여기가 4파이. 이유는 x의 범위가 4파이까지 확장됐으니까. 우리는 각이 x가 아닌 2x의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됐니? 됐지? 그래서 2x를 하나의 각으로 본다면이죠. 2x를 만약 하나의 각으로 본다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 그래프와 2x를 하나의 각으로 본 거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2x축이야. 알겠니? 2x의 축을 그린 거야. 2x의 축을. 우리 이걸 하나의 각으로 본 거니까. 각. 걔랑 2분의 1이 만나는 교점. 이렇게. 여기가 2분의 1일 거 아닙니까? 그럼 만나는 교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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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가 어디니? 사인 2분의 1 나올 때가 몇 도지? 30도. 30도는 6분의 파이. 그럼 얘가 6분의 파이면 이 간격도 6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이 간격과 이 간격은 서로 같잖아. 이만큼 6분의 파이면 이만큼도 6분의 파일 거라고. 그럼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이번에는 빼야 되는 거니까 6분의 5파이가 나와요. 이만큼 간격은 다시 6분의 파이지. 어차피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똑같잖아. 그래프가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면 6분의 1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면 여기 있는 위치는 6분의 13파이가 될 거예요. 얘는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는 거니까 3파이는 6분의 18파이. 그래서 6분의 파이를 빼면 6분의 17파이가 돼요. 되겠니? 그럼 답이 총 4개 나오죠? 2x는 우리 각은 2x다. 2x는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6분의 13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7파이. 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x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양변을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x는 이게 다 2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죠? 12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여기는 12분의 13파이. 그다음 2분의 1을 곱하면 12분의 17파이. 답이 총 4개 나온다. 그 중에 답이 아닌 걸 골라라. 몇 번이에요? 몇 번이죠, 이게? 써보고 나서 보니까? 네, 3번. 3번은 없는 답이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풀고 나니까, 각도가 너무 많이 가서 좀 헷갈려.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어쨌든 개념을 알았으니까, 어쨌든 얘를 y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둔 다음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는, 선생님, 이걸 2x로, 각을 2x로 두다 보니까, 다시 나중에 2x의 값에서 또 다시 x로 정리하다 보니까 좀 귀찮은데, 처음부터 이걸 x로 보면 안 됩니까? 봐도 됩니다. 대신에, 가로축이 이제 x축, 세로축이 y축이라면, 사인 2x의 그래프는 원래 사인 2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1이 맞는데 사인 2x는 주기가 얼마예요? 원래 사인의 주기가 2파인데 이 x 앞에 있는 게 2로 나누니까 주기가 파이로 바뀌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x의 각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아이고 똑같이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얘가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근데 왜 8칸을 그리죠? 이 그래프의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인의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8칸 중에 원래는 2파이를 계산할 때 여기가 그러니까 2파이로 본다면 여기가 파이예요. 요 가운데 있는 게 파이. 됐니?
근데 사인의 주기가 지금 이 사인 2x는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네 칸 안에서 사인의 그래프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요게 한 주기잖아. 됐니? 그러니까 파이 안에서 이 운동 하나가 끝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다시 이렇게 운동. 근데 그림은 x의 각이 2파이 되기 전까지 그리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말하면 요거 바로 되기 전까지 그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는 2분의 1을 찾아요. 여기다 2분의 1 있을 거 아니야? 얘가 2분의 1. 그럼 답을 찾아야 되죠? 여기 위치가 어디니? 잘 봐야 돼. 이게 파이잖아? 그럼 여기는 어디죠? 이게 2분의 파이야. 이게 90도. 그렇지? 이게 90도다. 파이의 절반이니까. 됐니? 그럼 여기를 찾아야 돼. 이게 어디니?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을 잘해야 돼. 지금 우리는 x각을 주기를 맞춰서 이 sin 2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됐는데 잘 생각해봐. 원래 사인은 언제 2분이 나오죠? 사인은 언제 2분이 나오니? 30도일 때 2분의 1이 나오지. 근데 그거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됐을 때거든요. 이렇게. 이게 2분의 파이가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인의 한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여기까지 파이로 가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사인은 0에서부터 해서 90까지 위로 1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90도일 때 0까지 내려오거든요. 여기서 2분의 1을 만나는 거예요. 2분의 1. 여기 2분의 1 만나는 위치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인 거죠. 그럼 이 각도가 몇 도냐면 6분의 파이 30도. 여기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게 되면 6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맞니? 근데 우리는 이 각이 여기까지가 파이가 아니고 지금 2분의 파이로 바뀌었잖아. 이해됐어요? 얘가 파이가 아니고 2분의 파이로 바뀌었다고. 그럼 이 각을 다 2로 나눠야 된다 뜻이에요. 다 얘를 2로 나누고 얘를 다 2로 나눠야 돼요. 자, 잠깐만 얘들아. 눈빛을 보니까 못 알아듣는 눈빛인데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은 지금 각도를 x로 그냥 잡아놨기 때문에 아까는 오히려 2x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각도를 계산한 다음에 2x를 정리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x로 잡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이게 더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다는 뜻이야. 사인이 딱 두 칸만 그릴게요. 얘가 플러스 1, 0인데 이게 2분의 파이고 얘가 파일 때 사인이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렇지? 근데 2분의 1은 여기서 나오는 값이야. 2분의 1. 그럼 그때 여기 있는 각이 몇 도냐면 30도, 6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파일 때 요만큼 6분의 파이면 요만큼도 6분의 파이니까 요 위치가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6분의 5파이라는 얘기라고. 근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잘 보면 다르잖아. 이 간격은 파이가 아니고 2분의 파이라는 얘기예요. 요 간격은 파이가 아닌 2분의 파이니까 이 각을 다 2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다 2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6분의 파이를 2로 나눴으니까 이게 12분의 파이가 되고 6분의 5파이를 2로 나눴으니까 12분의 5파이가 돼서 이 위치가 12분의 파이가 되고 이 위치가 12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씩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어려워요. 요 간격이 요만큼 간격 있죠? 요만큼 간격. 그림이 작지만 요만큼 간격이 12분의 파이니까 여기 있는 위치 찾을 때는 요 위치가 바로 옆에 있는 값이 파이잖아요. 파이에다가 12분의 파이를 더한 겁니다. 그럼 12분의 12파이에다가 12분의 1파이를 더한 거니까 12분의 13파이 이렇게 된다고. 이 위치가 12분의 13파이. 그럼 요 위치는 여기 있는 값에서 12분의 파이를 뺀 값이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파이, 얘가 2파이, 2파이 중간인 2분의 3파이예요. 파이와 2분의 파이의 정중앙이니까. 그럼 얘는 요 위치는
2분의 3파이에서 다시 요만큼 간격인 12분의 파이 1파이를 뺀 거라고. 그럼 얘는 6분의, 이게 통분해야 되니까 6분의 18파이 빼기 12를 통분했죠. 이걸 곱해야 되니까 12분의 18파이 빼기 12분의 1파이. 그래서 얘는 12분의 17파이가 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사실 아까 풀었던 문제 이 풀이는 답을 구한 건 똑같은데 과정이 약간 틀리다는 얘기야. 그럼 냉정히 놓고 따지면 누가 더 쉬우냐면 아깝게 더 쉬워요, 사실은. 풀이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요거 문제 하나,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냐면 다 이 문제를 변형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현민이 가자. 5분이야. 너 지금 빨리. 요 뒷부분은 강의 들어. 알겠지? 거의 다 끝났는데 아까 했던 설명이지만 빨리 가. 넌 빨리 챙겨. 문제 빨리 가. 네. 나도 내가 할게. 빨리 가. 가방에 얼른 가. 뛰어. 늦으면 안 돼. 뛰어야 돼. 현민아, 지금 벌써 7분이야. 빨리 뛰어. 자, 나머지 분들. 이 문제를 이제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요약본을 갑시다. 그래요. 이제 설명 다 들었으니까. 선생님,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EX를 T라고 치환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EX 있잖아? 이게 그냥 X였으면 좋겠는데 EX다 보니까 헷갈리거든? 그래, 얼른 가. 조심해서. EX를 T라고 한번 치환해보자는 얘기죠. 간단하게 그냥 하나의 문자로 가자는 얘기지. 단, X의 범위가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T의 범위인 EX의 범위는 0보다 커놨고 4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의 범위는 이 범위를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Y는 sin T라는 그래프와 Y는 2분의 1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에다가 sin T를 이 범위 안에까지 그리는 겁니다. 0부터 4파이까지. 그럼 여기에 절반에 2파이가 있을 테고 딱 여기에 4파이가 있을 테고. 넘어갔나요? 네. 이렇게 있을 테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데 플러스 1과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인은 원래 sin t는 주기가 2파이죠. 요 2파이 안에 다시 이 그래프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완성이 되니까 절반 정도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절반 정도. 그리고 사인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절반에서 요 파이만큼 여기는 3파이만큼 요 절반에서 한 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다시 한 번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요 그래프가 완성이 돼야 돼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sin t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2파이까지 한 주기, 그 다음 또 다른 4파이까지 한 주기 이렇게. 그리고는 2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2분의 1. y는 2분의 1. 만나는 교점이 여기, 여기야. 그래서 여기가 sin t, 어쨌든 각이지 t가 sin 몇 도일 때 2분의 1이 됩니까? 그러면 6분의 파일 때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t 값의 처음 시작은 6분의 파예요. 2분의 1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치는 대칭 관계로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 간격이 6분의 파이면 이 간격도 6분의 파이니까 그 다음 답은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값의 간격도 똑같이 6분의 파이겠죠? 그럼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값은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한 값으로 보고 마지막 여기 있는 이 값은 요만큼 간격 6분의 파이니까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값으로 답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t 값은 총 4개 나오는데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3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7파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단 우리는 t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x값, 방정식의 미지수는 x잖아.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이렇게. t가 2x잖아. 아, 이게 알고 보니까 2x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값을 몽창 다 2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x는 6분의 파이를 2로 나눴더니 12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12분의 13파이, 12분의 17파이 이렇게 답이 4개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풀이를 이렇게 축약해 간단하면
간단하게 이런 것들 치환해서 푸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되 치환했을 때 영역을 잘 잡으시고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나오는 답은 t값을 구한 게 아니고 x값을 구해야 되니까 t값은 이렇게 나왔지만 다시 이거를 2x로 바꾸어서 x값을 다시 정리해주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명이 너무 이 한 문제 가지고 이 방정식 다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한데 연습을 조금 하셔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죠? 방정식까지만이라도 끝냈으면 좋겠는데 여기 방정식 마무리하려면 아직 유형 2개가 더 설명되어야 돼서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음 이제 목요일 날 수업할 때는 여기 부등식까지 완벽히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연습 문제가 있죠. 꼭 요 앞에는 유형까지 하지 마시고 뒤에는 연습 문제 중에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는 네, 과제를 좀 해오도록 하시고 과제를 좀 미리미리 해주셔야 진도가 좀 빠르게 좀 나갈 수 있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일단 부등식을 끝내고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수업을 하셨을 때는 앞쪽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는 지금 질문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수업하려다 보니까 좀 선생님 정리가 됐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는 말한 것처럼 질문을 한 사람도 있고 질문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 여러가 너무 제각각이라 거기를 질문을 공통적으로 질문을 받기는 너무 소모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어느 정도 정리한 사람은 내가 질문했던 걸 또 듣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을 거고 그러면 만약 토요일날 우리가 수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이 상가함수 파트에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진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목요일까지 여기 여러분이 이게 상가함수 여기 그래프까지 상가함수 처음부터 일반과 호도폭부터 시작해서 여기 상가함수 그래프까지 공부했던 문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을 일요일날 좀 받고 일단 어느 정도 일단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상가함수의 활용 파트 있죠. 이건 활용은 요 뒤에 상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때부터 진도 일정 부분도 나갈 테니까 목요일 날은 상함수 그래프까지 질문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진도를 나가는 걸로 그렇게 토요일 날은 그렇게 할 테니까 목요일까지는 일단 여기 있는 과제를 미리 충분히 좀 더 다 풀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갑시다.